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정무라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도정 인사 시스템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행정학 박사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신동근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위원장님. 최근에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을 가지셨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난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청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박한수 지사가 이제 인사권자니까 그 권한을 존중하는데 이제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실책 인사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새로운 도정이나 시정이 출범할 때마다 인사 논란을 늘 있어 왔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여론 어떻게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흔히 보훈 인사다, 코드 인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이 도의 이제 정무직 인사인데, 사실은 정무직 인사는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책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검증 과정을 선거라는 큰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일단 거칩니다. 그리고 이 정무직 인사의 속성에는 코드성, 보안성이라는 게 이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전부터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정무직 인사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처음에 1829년도에 7대 대통령 잭슨 대통령이 출범을 할 때 스포일 시스템이라 해서 역관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의 일관성,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능력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 역관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반면에 이제 어떨 때는 정실 인사다, 매감내직이다 이런 데 비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부 다 이제 정부 인사를 그 많은 자리를 다 그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지금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네. 자, 아마 도청 공무원들이야말로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김경수 도정 출범 때에도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기자회견이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을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또 그 비슷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또 도정에 여러 경로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저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또 정치나 행정이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지나치게 이 자리를 그냥 주는, 내 선거에 도움이 됐으니까 저 사람은 뭘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온성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식이 아니고, 금방 질문하신 이제 김경수 지사 때는 좀 빨리 우리가 입장을 좀 비판을 했는데 박한수 지사는 왜 늦었냐, 그런 시각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박한수 지사께서는 그 도청의 과정국장도 했고, 네. 또 행정 창원시장도 여러 번 했고, 행정을 누구나 잘 아니까 네. 또 후보 시절부터 그런 걸 좀 절제하겠다는 얘기를 저희 노조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 김경수 도정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텐데 노조 입장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행정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 때도 그랬고, 인수팀에서 당선인 때, 그때 이제 도지사 당선되고 난 뒤 인수팀에서 뭐라 그랬냐, 김경수 도정 때는 지나치게 많은 임기제 이런 사람들을 도청 공직자로 들이면서 인력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 네. 이런 어떤 그 취지의 그 인수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들을 때는 그럼 박한수 지사는 들어오면 좀 김경수 지사 때 많이 너무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이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이렇게 좀 어지럽혔던 거를
박한수 지사는 그러지 않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논란거리가 되고 저희가 볼 때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논란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무직 인사 크게 좀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핵심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정보직 인사는 우리가 이제 공직의 그 구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이렇게 나누고 우리 공무원법상에 그렇게 나눕니다. 이번에 이제 이 관심의 대상이 특수경력직의 그 정무직과 별정직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무직 인사가 이번에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지난 2월달에 이 정무직으로 임명된 그 진모 특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법상에서 5년간 이제 공무원 임용 이제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논란이 과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경찰청, 그다음에 법원, 인사혁신처 이렇게 요청을 다 했는데 네. 도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 기관에서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의 그 인사 담당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득해서 임명이 됐죠. 그런데 이게 한 언론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네. 며칠 만에 이게 다시 재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의 그 어떤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또 도청의 그 행정 담당자들도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경남도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청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검증 시스템의 문제 어디에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정무직 공무원 일반 경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질, 역량, 검증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질, 역량은 우리가 면접이나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검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격 검증은 법원과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이 세 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청에서 그 도경찰청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부 그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통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청 내부 문서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여기에 공문에다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갔는데 범죄 경력 조회 해보 시스템에 경찰청에서 이걸 받으면은 국가행정정보 시스템 전자문서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대상자와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도청에서는 내부 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회신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 경력 조회를 도청에서 받으면은 그게 내부적으로 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담당 공무원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클릭을 통해서 이게 완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 회신을 도청으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그 문서를 받고 경찰청, 법원, 인사혁신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청에서는 임명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경찰청에서 범죄 전력 사실을 조회를 요청했으나 해당 없다라고 나왔고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긴 합니다. 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그 절차 또 뭐 이런 진행 과정도 지금 상세히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인사권자의 어떤 그 판단, 인사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경찰청에서 뭐 오류가 있었나 아니면 도청에서 뭐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왔다 갔다 얘기는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특보
특보님 저도 개인적으로 뭐 몇 번 만나봤고 하는데 그분 참 적극적인 성격이고 또 좋은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임명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취소가 됐어요. 이건 결국은 이분이 어디 뭐 다른 전혀 모르는 곳에서 온 분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또 그런 어떤 활동하던 분이에요. 다 내용들이 실제로 그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절차를 굳이 따져서 뭐 경찰청이 잘못이냐 도청이 잘못이냐 그렇게 실무적인 다툼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 박안수 지사가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했고 결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지만 뭐 그 4개월 남은 정년이 4개월 남은 그 특보를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간에서는 야 공무원이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사람을 거기 임명해서 과연 도정에 그 활용이 되냐 이분이 뭐 설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그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그 의혹들이 있는데 박안수 지사는 어떤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가 볼 때도 뭐 도청이 잘못했고 경찰청이 잘못했고 뭐 4개월 남은 것을 따지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4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다 3일 만에 취소하고 4개월 남은 사람을 임명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해명도 없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너무 지나친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시각 안 가질 수가 없죠. 자, 말씀해 주셨지만 두 번째 논란으로 저희가 짚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정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보좌관을 특보로 좀 임명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네, 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사의 어떤 그 적합성, 그다음 능력,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이제 말씀하신 진 특보와 그다음에 이모 여성 특보 이런 분들은 그 자질과 역량은 충분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4개월 남은 그 4개월 동안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인사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규정에는 공무원이 만 60세니까 만 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개월밖에 임기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새 도지사가 취임을 해서 적절한 인사였다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 전문 임기제를 하면은 그 우리 경력직 공무원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 그 이분이 임명을 해서 4개월 동안의 자질과 능력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질과 역량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런 분을 임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면은 또 내부 그 규정을 바꿔서 전문 임기제로 가는 과정을 밟으면은 인사에 어떤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앞서 위원장께서 짚어주신 부분 비판인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죠. 박완수 도정의 보훈 인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뭐 지금 이제 민선 이제 시장이 임기가 되면 단체장이 임기가 되면서 뭐 여러 언론에서 보훈성, 특혜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수십 년간의 어떤 뭐 하나의 그 문화였고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도청의 인사를 담당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물론 이제 도지사죠. 그렇지만 그 밑에 3급 행정국장을 둡니다. 또 거기에 그 밑으로는 4급의 인사만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그 고위직 공무원을 그 몇 분이나 두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저는 이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도청에서 임명하는 임명 그 공고문을 낼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몇십 년간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낼 때부터 이런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에게 일단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런 공고문부터 저는 다시 좀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새 정부가 인기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문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민적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의 최고 책임은 저는 그 실무 책임자들이 있고 그다음 도지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정무직 인사의 고위권이나 도지사한테 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도지사께서 한번 그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언론에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 상황을 좀 수습하고 민심을 이해시킬 만한 어떤 박완수 도지사의 공식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행정 조직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그 국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이 돼서 민생, 경제, 재난, 안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인사,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인사 실패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저 지지를 지금 굉장히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과거의 행정은 정치 행정 이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치와 행정이 맞물려 간다 해서 정치 행정의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가 그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도 저는 도청에 그 계신 분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당사자인 그 진모 특보는 굉장히 마녀 사냥 비슷한 이런 그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루머에 뭐 이렇게 휩싸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노조 쪽에서도 좀 그분들의 그 인격을 좀 보호를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행정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도청 내부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행정적인 시스템 관행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아마 곧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론적인 그런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빨리 지사님이 한번 그 도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런 하나의 그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도청 공무원 노조의 견제 감시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출차 출연 기관장은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공공성에 관한 일을 하는 인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같은 선에서 보거든요. 인재 출차 출연 기관장은 임명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10개 기관을 지금 임명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똑같은 이런 시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진짜 일할 분들이 채용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그 박완수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심으로 임명이 되는 건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감시의 눈초리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